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모두 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변호사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인데요. 이렇게 청구하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2천만 원 전후가 가장 많기 때문이고요. 다만 상간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 거의 뭐 두 집 살림 정도 되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늘려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 원 전후가 가장 많이 있는 케이스이고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혹은 만남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금액이 조금 다운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혼인 파탄의 그 피해가 좀 큰 경우라든지 기간이 긴 경우에는 2천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서 가장 적게 인정받았던 금액은 500만 원이었고 가장 높게 인정받은 금액이 9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이게 케이스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저희 하단에 오픈 채팅 링크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간소송의 기간인데요. 저는 통상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는 소송 안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통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돈을 많이 받고 싶다. 이게 유일한 목적인 소송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간소송은 위자료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명예,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더해져서 소송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합의를 하면 금액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판결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간 소송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 소송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거든요. 그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나의 명예 혹은 유책성을 확실하게 이 사람의 유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제가 소송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유리한지 조언을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상간소송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상간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배우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듣고 전화번호, 연락처,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휴대폰 가입할 때 인적사항을 제출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게 가장 흔하게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내가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시는 경우에는 직장이나 뭐 이름 혹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시기보다는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소송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상간자의 휴대폰 번호 정도 아시는 경우라면 소송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질문을 주시죠. 그런데 증거라는 거는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확보가 가능한 증거가 있고 소송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확보가 어려운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면은 바로 소송을 가는 게 아니라 소송 가기 전에 이런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그리고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 두 가지 증거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의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진술이 정말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 자주 전화 통화를 하고 자주 연락을 했던 그런 연인 간의 느낌을 풍기는 그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성관계에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소송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위자료 나온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3자가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만났다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그게 뭐 성매매 업소 같은 곳을 통한 경우라고 한다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 했을 거라는 거를 입증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제3자에게 소송을 하시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 배우자가 정말 마음을 먹고 악의적으로 나는 계획적으로 바람을 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플을 통해서 남녀 간의 만남을 가지는데 미혼인 척하고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미혼인 줄 알고 만나게 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또 소송을 통해서 내가 위자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이 시작된 걸 알고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증거 수집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상간소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소송을 통해서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건 이제 CCTV죠. 임의로 저희가 보고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의 협조가 있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CCTV를 미리 확보하는 그런 절차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알기 위한 것도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연락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소송을 통해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면 되는데 어쨌든 당사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증거 수집들이 있잖아요. 뭐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배우자분의 진술서를 받으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송 시작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카카오톡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쌍방 유부남, 유부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쌍방이 유부남, 유부녀라고 한다면 그 서로의 배우자가 각자 피해자가 되고 동등하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쌍방 유부남, 유부녀고 쌍방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액이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을 주고 내 배우자가 2천만 원을 받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유부남, 유부녀이고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하시는 게 크게 실익은 없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상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간소송의 본질은 공동불법행위라고 하거든요. 상간이라는 거는 혼자만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쨌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바람을 피는 것이기 때문에 두 명의 공동불법행위라고 보거든요. 상간소송에서 피고는 한 명이죠. 내 배우자 빼고
경우에도 제3자에게 소송을 걸어서 제3자가 이제 판결을 받아서 배상을 하게 되는데, 제3자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2천만 원을 저에게 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내 배우자에게 그 중에 50%의 금액을 구상권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돈이 들어오지만 그 중에 50%는 내 배우자가 다시 구상권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50%라는 금액이 명확하게 딱 나오는 거는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동등하게, 불륜의 경우는 동등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상간소송을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내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구상소송은 뭐 별개로 진행이 돼야 되고, 사실은 구상소송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다 하시지는 않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상간소송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픈 채팅방을 제가 열어두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상간소송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상담 문의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